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톡톡 튀는 사업계획서 메소드 특강 이번 50분을 담당한 이주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 방송은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철저히 지키는 관계로 스텝짐 이하 모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 저는 강의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어떻게 좀 마스크 벗으니까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예, 음, 이번 시간에는요, 짧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사업계획서 IR 또는 투자 유치용이라고도 하죠. 이 용도로 사용하는 그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톡톡 튀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맡은 저를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업 계획서의 기본 요소죠.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우리가 좀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기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들이 바로 SWOT이라고도 하고요. SWOT 분석이라고도 하죠. 사업계획서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이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그 마케팅 전략을 흘러가는지, 마케팅 전략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자의 그 사업계획서 검토 키포인트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유용한 사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그 질의 및 응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업계획서의 기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계획서 모든 문서가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원칙,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 목표, 그리고 여기에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는 소상공인이지만 기업입니다. 1인 기업도 기업이고 2인이 공동 창업한 것도 기업이고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다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그 계획서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어떻게 매출을 발생하면서 성장을 해야 될지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성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겠습니다. M&A죠. 합병 인수, 그 다음에 창업, 융자 같은 경우죠. 아니면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 벤처 캐피탈 아니면 엔젤 투자 이런 많은 종류의 그 투자가 있겠죠. 그리고 전략적 제휴, 파트너사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입찰, 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의 국책사업 같은 거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 입찰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제일 많이 우리가 사업계획서 사용하는 그 경우죠. 바로 내부 전략 수립령입니다. 내부형이죠. 사내용. 네, 이렇게 보신다면은 한 7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투자 유치 쪽에 약간 핵심을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사업계획서 작성의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계획서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저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제가 지금 2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분류해놨는데 이것도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본 강사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적성에 따라서 이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거, 선택적인 거 요소들을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놨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입니다. 밑에 파란색이나 주황색이나 요약이라고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은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업계획서, 투자 제안서들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투자자나 아니면은 투자대회 심사위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겠죠. 이 사람들을 안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정도, 많게는 2장, 한 장에서 2장 정도의 그 사업 개요, 사업 요약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회사 개요, 뭐 제품, 상품에 대한 개발 현황이나 아니면 판로 개척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현황입니다. 사업계획서 핵심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4가지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시장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이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분석 또 사업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위에 거는 이제 사업 추진 계획이나 아니면은 그 주황색은 엔젤 투자자들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는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공공기관의 그 투자 유치를 하거나 프로젝트 따낼 때 이럴 때 좀 많이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경쟁사가 당연히 있겠죠. 만약에 그 내 제품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다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종류, 비슷한 동종 업계의 자료를 취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제품은 세계 최초다. 경쟁사는 아무도 없다라는 이런 멘트나 아니면은 그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문구에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시장을 찾아서라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시장성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재무계획은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사업 전략은 바로 마케팅이나 어떤 그런 회사의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 조건이죠.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구성 요소, 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7가지 중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사내용입니다. 여기 법리에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은 필수 요소라고 표시를 해놨죠. 그 다음에 하늘색, 파란색을 보시면은 하늘색은 권장 요소입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왕이면 들어가 주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여기 사내용 보시면은 몇 가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유치용,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면서 제일 많이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회사에 사원이 걸린 경우도 있겠죠. 네, 또 신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투자 유치인데요. 투자 유치가 말 그대로 그 중요한 만큼, 중요도가 높은 만큼 들어갈 필수 요소들이 많습니다.
혹자 어떤 분들은 이 개발 계획이나 아니면은 그 제품 기술은 회사 개요에 대해서는 권장 요소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왕이면은 투자자들한테 신뢰성을 주고 안심하고 나는 이 기업에 투자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려면은 전반적으로 필수 사항으로 넣어줘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직과 인력은 권장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거의 필수 요소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말미에 가서 오늘 강의 말미에 가서 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체크하는 핵심 키포인트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경영진과 기술진의 어떤 그 능력치를 자세히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장 사항으로도 넣어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이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 사업계획서에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무계획 바로 재무제표죠. 보통 3개년에 대한 재무제표를 많이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 재무제표 여기서 법인으로 가기 전에는 일반 개인 사업자는 글쎄 재무제표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처음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신 분들께서는요 반드시 세무사를 두거나 아니면은 그 회계 업무 처리가 가능한 그 직원을 뽑으셔서 재무제표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투자 유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탄탄하면서 원인 분석이 잘 나온다면은 투자자는 이 IR 제안서를 보고서도 투자를 과감하게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투자 유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보통 베네핏이라고 하죠. 투자자가 내가 A라는 회사, 당신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면은 투자금은 언제쯤 회수할 수 있으며 나한테 투자금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 회사에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함축돼서 요약이 돼서 추가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파트너사 제휴는요.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 제품 기술, 서로가 필요한 제품 기술에 대한 내용, 회사 소개, 우리는 당신네들과 어떠한 기술 협력에 있어서 이 정도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입찰 마찬가지입니다. 입찰도 튼튼한 회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단한 기술력, 밑바탕이 어느 만큼 단단하게 됐는지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융자도 투자 유치하고 비슷합니다. 항목이 참 많죠. 단지 투자 유치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이 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그 두 번째 항목으로 그 사업 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고민되시기도 합니다. 우리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작성하면은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예, 보통 사업 계획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성 요소들이 대부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심사위원으로 나가서 보다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타까우냐면요, 우리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술은 세계 최초야. 또 국내에서는 우리 회사의 기술을 따라올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투자를 할 거야. 구매를 할 거야. 막 환상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계획서 작성해놓고 단기 계약, 중기 계약, 장기 계획이 아니죠. 계획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대로 열심히 움직여요. 그런데 투자도 안 들어오고 구매도 발생이 안 되고 결국에는 기업의 최종 목표인 매출 증대, 매출 이익, 영업 이익 발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더라도 성장이 굉장히 더디게 가겠죠. 거기에는 사업계획서 안에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는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거나 에이 이거 없어도 우리 기술 최고니까 잘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좀 지양을 하시고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초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드린다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6화 원칙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사업계획서에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 요약이죠. 예,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이것은 여기 사업 요약은요, 바로 투자자에 대한 배려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수십 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업체들은 뭐 100장이 넘게 작성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00장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투자자한테 드리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IR 프레젠테이션도 하죠. 보통 주어지는 시간이 약 20분에서 길게 가면 25분, 30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최소한 30장에서 많게는 100장까지도 넘어가기도 하죠. 자, 투자자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20장, 30장, 100장 되는 걸 20분 동안에 다 페이지 찾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지향이 아니라 지양이죠. 지양을 하고 앞에다가 한 장 내지 두 장에 이 사업 계획에 대한 개요를 요약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업 요약인데요. 성공하는 기업의 사업 계획서 보시면요, 앞에 사업 개요에 대한 요약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 요약은 가급적이면은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회사의 개요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개요인데요. 투자자는 이 회사 개요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의 연역도 연역이지만 이 회사를 움직이고 있는 경영진과 기술진, 그 다음에 기술의 어떤 우수성, 요 세 가지를 주로 많이 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회사가 제시하는 이 회사의 비전이겠죠. 네,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이 회사 개요에 대해서 임원진과 기술진, 그 다음에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경영진과 기술진은 간단하게 프로필만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 제품 최고입니다, 우리 제품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선 말 그대로 구구절절히 길게 10장, 20장 이상씩 넣어주시는 기업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투자자들은요, 그거 다 안 봅니다. 핵심적인 부분들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의, 우리 제품의 장점, 특장점, 그리고 기술력, R&D 부서죠. 개발 부서나 아니면 연구진, 아니면은 개발을 하고 있는 파트너사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그 인증서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술력에 대한 인증서, 그리고 그 어떤 시상 받았던 거, 수상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하고 여기서 언급은 시장 현황 쪽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품 현황 쪽과 시장 현황 쪽으로 넘어가 주시는 걸로 간단하게 언급을 해서 최대 한 4장
뭐 저기 저는 여기다가 4장, 3장 내지 4장이라고 했는데 최대 5장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빠르게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현황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러 오는 도중에 잠깐 길거리에서 젊은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야, 다른 데하고 비슷한 제품인 것 같아 우리 거. 그러면 이거 디자인이 좀 생명 아닐까?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과 좀 서로 연결이 되는 대화를 우연히도 듣게 됐습니다. 지나가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대로 그 젊은 친구들은 핵심을 짚어내더라고요. 자, 제품 현황. 우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시장 조사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제품 현황에서도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의 특장점, 그다음에 우수성, 디자인 면에서의 그 특화된 부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격대, 선정 기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누가 쓸 것인가? 타깃 고객층이죠. 이 타깃 고객층을 미리 선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가시는 것이 바로 이 타깃 고객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현황에서는요, 우리 디자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상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어떠한 방법입니다. 사용법은 이겁니다. 네, 투자자는 사용법 신경 안 씁니다. 이 제품을 과연 쓸 사람이 있는가, 누구를 고객층으로 삼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제품의 디자인성이 과연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합니다. 사용법 여기에다가는 투자 제안서에다가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법은 나중에 고객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 매뉴얼 제품에다 넣어가지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품 소개 및 분석, 특장점, 개발 경위, 타깃 고객층, 제품의 필요성, 왜 필요한지.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은 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투자자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국내용입니다. 이것은 글로벌용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실 수 있겠죠. 때로는 국내용이지만 해외에서 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대박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실예로요. 호미 아시죠? 우리나라 전통 농기구 중에 호미가 지금 아마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미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요즘에는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많이 봐왔지만 우리나라 전통 농기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썼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내 제품이 국내용이라 할지라도 국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제품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내 시장만 분석하지 마시고요. 국외 시장도 분석할 수 있으면은 국외 시장의 어떤 관련된 분야의 시장도 규모를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시장의 규모 그리고 현황,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떠한 시장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진출 목표 시장이 언급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만만치 않다면은 틈새 시장까지도 분석을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초기에 어디로 들어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초기 새롭게 진출하신 분들은요, 또 이미 사업을 잘 영위하시는 분들이 신 아이템 가지고 신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 초기 타깃 시장, 이걸 정하시는 거, 분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3번, 4번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다음인 5번 경쟁사 분석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이 심사를 하다 보면은 엔지니어이신 분들이 내가 특허권을 갖고 있고
내가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운영하도록 맡기게 되면 혹시나 뺏길까 봐 걱정이 돼서 내가 직접 그 회사 대표가 돼서 CEO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제안서까지도 만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소상공인은 1인 기업에서 10인 기업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내 제품에 대한 기술력,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제대로 피력을 못해.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내가 기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투자 사업계획서 자체는요, 가급적이면은 서술형으로 하지를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지 마세요. 키워드와 핵심 단어들 그리고 서술형이라도 단답형 형태의 문장으로 작성하시고 이것을 나중에 IR 투자 대회나 아니면 투자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브리핑 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구어체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살을 붙여서. 그래서 여기에 그 문장은 서술형이 아니라 키워드 단답형이나 단어 형태로 표현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명확한 수치,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실 때 명확한 수치를 제시해 주실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글씨보다는 그래프입니다. 인포그래픽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글씨보다는 이미지, 이미지보다는 동영상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현황, 제품 현황에서 수치는 가급적이면 그래프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경쟁사 찾아서 넣고 세계 최초 또는 독점이라는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는 세계 최초 독점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십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위해서 또 우리 기술력을 입증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하는 데다가 항상 붙이는 것이 세계 최초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 투자 사업계획서 심사하러 가게 되면요, 한 10분 중에 4분, 5분 정도는 그 사업계획서에다가 세계 최초라고 항상 말씀을 그 단어를 항상 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요, 이분들이 내가 세계 최초니까 무조건 나한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마인드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을 여러 분 보셨어요.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의 기술력은요, 과학력은 응용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죠. 탄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다 똑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계 최초로 발견을 하고 발명을 했지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몰래 내 기술력을 응용해서 참조해서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사가 있는지 아니면 나하고 비슷한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하시고 이것을 발표하시거나 작성하실 때 세계 최초 독점 요 부분은 빼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 경쟁사 분석에 대해서도 인포그래픽을 이용하셔서 3장 내지 5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전략이죠. 여기에는 마케팅과 인력 운영, 그 다음에 매출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 주겠죠. 이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투자 조건입니다. 투자자 당신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B 기관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성과를 보여드리고 당신한테 얼마만큼의 그 이익을 돌려드리고 어느 정도 기간 뒤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십시오. 라는 이 제안 내용이 투자 조건이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 기타라고 하는 건요. 저는 기타라고는 해놨지만 여기에 중요성도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투자자한테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사용되는 서류의 내용이나 이 말의 내용 중에 보시면요, 비율을 보시면 약 90%의 논리성을 가진 내용이 들어가고요, 마지막 10%는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요, 1번부터 7번까지는요 바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겁니다. 아, 그래 맞아 이래서 저 회사 참 좋은데, 그런데 이거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될 때 결정적으로 회사의 비전,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회사 사업 실적, 이런 것들, 특히나 비전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의 비전,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것을 통한 우리 회사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신다면은 투자자는 결국에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비전을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8가지 중에서 많은 분들이 빼놓고 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 회사의 비전, 사업 실적 이 부분이고요. 시장 현황의 타깃, 초기 타깃 시장, 그 다음에 제품 현황의 타깃 고객층, 이것들을 많이 빼놓고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SWOT 스왑이라고도 하죠. 자,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자, 보면은 스트렝스, 웨크니스, 오퍼튜니티, 트러스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도 사업계획서 작성하셨고, 저도 20년 넘게 IT 회사에서 그 사업 부서장으로도 있고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많이 작성하면서 제일 많이 기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SWOT 사업 분석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것을 작성은 참 잘하세요. 우리 회사 강점 뭐고, 약점 뭐고, 기회 뭐고, 위험 뭐야? 예, 작성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요, 한 가지 조금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강점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강점이라기보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타 회사들하고 경쟁해서의 그 강점도 포함이 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내외적으로 강한 그 강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점이란 것은 단점이지 이거 취약해가 아니에요. 문제성이 있는 것도 이 약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이라기보다는 단점으로 보시고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개발 인력에서 어떤 사람들이 A하고 B와 C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A, C는 괜찮은데 B 쪽에 분야 인력이 조금 약해. 이게 우리 회사의 기술력의 단점이야. 이거 좀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약점이 아니라 단점이 더 강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장점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기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환경, 분위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위협입니다. 위협, 추후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씀드리죠. 예,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예, 시트를 만드셔서 작성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트 만들기 전에 여기에서는요, SWOT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는데 4대 전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전략, 예,
바로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강점과 약점이 아니라 강점과 기회죠. 자, 강점으로 기회를 살리는 전략이 그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 다음엔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는 W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점으로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죠. ST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T 전략 마지막이죠. 약점을 보완해서 위협을 피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을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움직이신다면, 그렇다면 좀 더 탄탄한 회사,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회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트를 작성하십니다. 이런 시트를 작성해서 사업계획서 앞에다가 SWT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 시트를 다음 장에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작성법은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강점 내용 적으시고, 약점 내용, 단점이죠. 그 다음에 기회 내용, 위험 내용을 적으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아까 보셨던 SO 전략, ST 전략, W 전략, WT 전략에 대한 내용,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략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이거 보시고 새로운 전술을 짜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 시장 세 번째죠. 마케팅 시장의 흐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마케팅 분석에 대해서 많이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을 좀 제가 피하고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 쪽도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업계획서 보시면 지금도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주로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SNS 채널은 뭐 페이스북 이용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이용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데요. 이제는 오프라인도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 마케팅의 전략적인 부분들도 조금 많이 어필을 해주시고 전략을 세워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유통시장의 흐름을 먼저 보신다면요. 오프라인에서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2010년까지는 온라인 중심이었고, 이 온라인에서도 모바일 시장으로 퍼져나갑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규모 시장이요, 2017년도 자료에 보면 약 31조입니다. 거기서 모바일 시장이 19조가 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전략도 같이 세우셔야 되는데, 채널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마케팅과 온라인 마케팅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케팅은 오프라인 마케팅입니다. 같이 접목을 시키셔서 전략적인 분석, 그 다음에 타깃 고객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일종의 전술이죠. 이것을 세우셔야 돼요. 전략과 전술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온라인 마케팅 쪽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냐? 채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트리플 미디어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드 분석과 페이드 미디어, 그 다음에 언드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페이드 미디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드 미디어는요, 여러분들 내가 유료로 광고를 하고 이용하는 마케팅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광고비를 지출을 해서 내 광고를 나오게 하는 뭐 노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마케팅 전략으로 홍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여기에 온라인 마케팅에 돈 주고 하는 광고가 바로 이 페이드 미디어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온드 미디어, 죄송합니다. 온드 미디어는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그 온라인 채널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홍보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때로는 소상공인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무자본으로 전혀 돈이 안 들어가는 무료 광고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블로그도 여기 온드에 들어갈 수 있겠죠. 내가 직접 운영하니까요.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언드 마케팅입니다. 언드 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에는요, 이것은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나는 거기에 관여도 안 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미디어, 이 SNS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서 광고해주네. 바로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하는 그런 거죠. 바로 블로그에 보시면 됩니다. 내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리뷰나 언박싱 이런 콘텐츠 가지고 많이 하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언드 미디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트리플 미디어 전략을 잘 활용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화려한 색상 절대 사용 금물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가급적이면은 파스텔 톤에 눈이 덜 피곤한 그 색상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대신에 뭐 스포츠 용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제안서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강렬한 그 색상을 적용하시는 건 좋겠죠. 대신에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것들은 사업계획서 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문장은 가급적 간결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키워드와 단답형 형태의 문장. 그 다음에 글씨 크기나 색상을 고려해서 키워드는 또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가독성을 고려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가급적이면 사용해 주세요.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뭐 키노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그 슬라이드 마스터 템플릿을 만들어서 공통적인 그 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표용 자료 준비는 따로 간략하게 20분 발표용으로 요약본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포그래픽 활용.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100줄 되는 서술형의 그 기사 자료를 거기서 수치만 명확하게 뽑아서 그래프를 만드시면요, 단 한 장에 요약을 하거나 한 장이나 두 장에 요약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또 동영상으로 만든다면은 30초, 20초 광고의 미학이라고도 보통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고도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마케팅 도구 중에 하나죠. 자, 그런 것처럼 20초, 30초 만에 많은 것들을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사업계획서 검토 포인트 핵심 중에 하나죠. 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6가지 정도를 해놨지만 물론 더 이것보다 더 검토를 하실 수가 있죠.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많이 그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내용 중에 그 키포인트 중에 6가지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나는 수치의 정확성과 타당성, 왜 이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명확성,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이죠. 그 다음에 높은 기대 수익률, 터무니없이 이거 100%, 200% 수익 보장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서 나오는 타당성과 정확성하고 연결될 수도 있죠. 정당하게.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밑바탕이 뭘까요? 제품의 기술력, 경영진, 그 다음에 임원들, 조직에 대한 그 우수성이겠죠. 자, 경영 능력의 우수성 방금 말씀드리면서 같이 세 개를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투자 대상 사업의 경쟁성과 특수성입니다. 경쟁성이라는 건 라이벌, 타 경쟁 업체에 비해서 경쟁하고 했을 때 우위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그것을 검토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끔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그 계획 사업이 지향성이죠. 계속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투자금에 대한 자금 회수 방법의 명확성. 아까 마지막 그 7번째 구성 요소의 7번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이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그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가장 그 좋은 방법은 전문 디자이너들한테 초안을 잡아서 넘겨주시면은 해주신 게 가장 좋은데 직접 하셔야 된다면
통계청의 시장조사 분석 자료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성향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데서 나오는 그래프나 내용들 인포그래프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디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미디어 아까 미디어 온라인 마케팅 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채널 분석과 그 시장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 사회 전반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건 지나가지만 동영상에 주소를 제가 이렇게 게시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DMC 리포트라는 것은 온라인 마케팅,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내 상품을 살 수 있는 고객들의 소비 성향과 패턴 움직이는 거, 미디어에 대한 반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올려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핵심만 짚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경영진과 우수한 기술 인력 그리고 제품에 대한 우수성 입증 그리고 그 시장 조사가 있겠고 마케팅 분석이 있겠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은 내가 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제품이 누가 살 것인가 그렇다면 이 투자금 나는 언제 회수할 것인가 또 얼마의 베네핏이 발생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신데 그 목적을 두고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